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미국 민간 기업들의 고용이 2012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고용 개선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민간 고용조사 업체인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6월 민간 고용이 28만 1000명 증가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2일 발표했습니다. 다우존스 전문가 예상치 21만 명을 웃돈 것은 물론 전월에 17만 9천 명을 대폭 넘어선 수치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금융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옐런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2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 강연에서 통화정책은 금융 안정을 촉진하는 도구로서 상당한 제약에 직면했다며 과도한 레버리지나 만기 변화 등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의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잘 이해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유로존 경제의 성장률 확정치가 시장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통계기관인 유럽통계청은 유로존의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확정치가 전분기보다 0.2% 증가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2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망치인 0.2% 성장에 부합하며 지난해 4분기 성장률 수정치인 0.2% 증가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일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1박 2일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합니다. 박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한국을 찾는 시 주석의 이번 방한에는 부총리급 인사 3명과 장관급 인사 4명을 포함한 총 80여 명의 수행원이 대동하며 중국의 다수 대기업 CEO를 포함한 200명 내외의 경제사절단도 동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뉴욕 증시가 6월 고용 동향 발표를 하루 앞두고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12% 상승한 16,976.24포인트로 나스닥 지수는 0.02% 하락한 4,457.73포인트로 S&P 500 지수는 0.07% 상승한 1974.62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 지수 0.09% 상승한 9,911.27포인트에 영국 지수도 전날보다 0.2% 상승한 6,816.37포인트에 프랑스 지수는 0.37% 하락한 4,444.72포인트로 각각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청촌촌놈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신창은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임동현 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급 각 기관의 펀드매니저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어제 우리 코스피 지수가 기분 좋게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수에 2015포인트까지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에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도 또 최고치를 경신했더라고요. 그런데 하지만 어제 대표님께서는 상승이 나올 때 정리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장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예, 제가 방송하기 전에요. 저 방송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저 방송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에게 직접 전화를 달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누구도 겁내지 않습니다. 저 바른 말 하는데 겁내지 않고요. 저는 굴하지 않습니다. 어떤 압력이 와도 저는 굴하지 않으니까 저는 본대로 내가 생각대로 하니까 여러분 저의 발언에 엉뚱한 방송국의 압력 넣을 것 없이 저한테 전화 달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칼을 뺐으면 호박이라도 잘라야 되니까 화당 넘어져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 12포인트에서 동시효과 3포인트 더 떠가지고 2015까지 갔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 시황을, 증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시황을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 곁에, 첫 번째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게 12포인트 정도 뜰 것이다. 어제 플러스 12포인트까지 뜨다가 동시효과에 3포인트 더 뛰었고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어제 손실을 확정 지으려 했냐면, 어제 오전에 했으면은 손실이 없었습니다. 오전에 했으면 손실이 없었는데, 이 오전에 여러분에게 이제 2262 이 자리죠. 선물 262 자리에서 했으면은 손실이 없었는데, 어제 여러분들이 손실을 확정 짓지 않음으로써 무려 어제 200억 우리 개인들이 200억을 손실 보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고 싶습니까? 옵션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왜 하느냐고. 하지 마세요. 또 뭐 단체 같아요. 하지 마시라고요. 옵션 하지 마세요. 누구 망하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다 망합니다. 하지 마세요. 닭갈치저도 왜 하느냐고. 하지 말라니까. 그걸 손실을 80억이 됐을 때 그만하라니까. 왜 그걸 합니까? 어제 정리한 거 100억하고 합쳐가 300억이 됐습니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느냐고. 그만두라고. 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손실 확정하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개인들. 옵션 손실 확정하세요. 그거 살리려고 돈 넣지 마세요. 어제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주식을 샀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주식을 사면서 선물이 깡통 났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 죽이는 사람 있습니까? 꼭 어떤 단체 같습니다. 자기 단체. 이거 뭡니까? 자, 주식 외국인이 어제 주식 삼으로서 선물이 손에 났습니다. 이거 외국인 주식 샀은, 외국인 창구로 기관이 돈 넣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비차익수 매수하고 잘 프로그램 매수잖아요. 요즘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 잘 못해요. 전에처럼 돈이 없어가. 전에 독일 증권사 사고 이후에 외국계에서 프로그램 매수 안 됩니다. 어제 프로그램 매수가 2,400억 나왔어요. 그러면 누굽니까? 어제 샀는 데가 왜 기관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거를 왜, 참네. 손실을 확정 지으라면 지으세요. 제가 시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 편을? 제가 12포인트 상승합니다. 손실을 확정 지으세요. 그거 직설적으로 또 이렇게 연례가 말을 해야 됩니까? 진짜. 200억이 뭡니까? 200억이. 어제 손절 친 거 빼놓고 지금 남은 게 200억입니다. 오늘 아침에 장 시간같이 떨어지면 250억도 깨져요. 참 이거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옵션 하는 분들 진짜 이거 아닙니다.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저 말을 참조를 들으십시오. 지금쯤 걸어야죠. 걸려면 일찍 걸지 말라니까 걸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개인들이 253.50 이하 가야 돈 먹는 구조입니다. 253이 위에 갑니까? 지금 263인데요. 선물이. 선물이 263인데 253 CP 같으면 종합주가지수로 100포인트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돈 먹습니까? 무슨 일을 이따구로 하느냐고요. 무슨 일을. 울분이 납니다. 울분이 나요. 눈물이 나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253을 어떻게 여기 거느냐고. 253 이까지 여기를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 밑에 내려가야 돈 먹습니다. 참 속상합니다. 여러분 손실 확정 지으십시오. 옵션 안 됩니다. 내가 지난달에도 여러분 저때 말했지 않습니까? 절대 여러분 옵션 하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끝에 가서 걸으라고. 시간이 같이 프리미엄을 이길 수가 없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개인들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뭡니까? 품매도 기관이 품매도 쳤잖아요. 이걸 갖고 내가 어제도 안 갔습니까, 여러분? 옵션의 품매도 보고 이 양이 늘어나면은 주가를 끈집어 올리니까. 그리고 내가 어제 아침에 12포인트 상승한다.
12포인트 상승하면 옵션이 왜 됩니까? 80% 날아가잖아요, 원금이. 실제로 개인들 여기 다 깡통입니다, 지금. 하지 마세요. 진짜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간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상승했지만 내실이 여러분 알다시피 어제 저퍼주들을 상승했습니다. 저퍼주들 상승했는데요. 뭐 롯데라든지 KCC 우리하고 상관없는 주식 떴습니다. 지수는 2015포인트나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은 10포인트에서 지나지 않는다.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주식이 조금 횡보나 약세 국면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선행스펜1의 상승이 여러분 보다시피 4일 전부터 있었습니다. 4일 전부터 있었는데요. 선행스펜1 상승 일목균형표를 제가 2주 후에 여러분 무료로 인터넷 강의를 서울경제와 할 생각이 있습니다. 도저히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저 돈 버는 것도 싫습니다. 여러분이 돈 깨지고 저 돈 버는 거 싫어요. 싫으니까 제가 인터넷 무료 강의 일목균형표를 열겠습니다. 일단 선행스펜1이 상승이 계속 되느냐 안 되느냐 봐야 되는데 어제 제가 전환선 상승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환선이 상승하면 선행스펜1이 자동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일목균형표 기초만 아는 부위였다면 어제 주가 상승은 기본적으로 아는 부위다 이렇게 봅니다. 주식 자체가 여러분 주가 상승이 어제 내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안 한 이유는 주가 상승을 하면 우리 개인들의 옵션이 다 죽습니다. 죽어가지고 제가 어제 이야기 뭐 했는데 어제 전환선의 상승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환선의 상승은 초기 상승은 확실히 주가가 상승하고 말기 상승은 주가가 조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일목균형표 가지고 시중의 일목균형표 책은 다 틀린 책이니까 보지 마시고 제가 무료로 강좌를 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많이 참석해 주고요. 제가 일단은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가 전고점의 갱신입니다. 미 증시가 지금 환율 조작으로 주가의 상승이나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주가가 2015포인트나 여러분의 체감지수는 1950포인트 지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에 주가는 여러분 보다시피 롯데 그룹이라든지 아모레 그룹이라든지 KCC 그룹 이런 그룹들의 상승이 있으면 주가가 인위적으로 띄우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종목들을 사기는 힘들어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의 데미지가 너무 크죠? 너무 커가지고 제가 울분이 막 나는데요. 일단 여러분 보다시피 신용잔고가 4조 7천억입니다. 4조 7천억인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4조 6천억대까지는 제가 볼 때는 신용잔고가 계속 돌출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기관들이 잘하죠. 기관들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수익을 말하되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기관은 외국인 창구도 넣을 수 있고 개인 창구도 넣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기관 창구로는 못 넣고 개인 창구로 넣을 수 있고 외국인 창구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인이 샀다 기관이 샀다 이 액면가를 보면 안 됩니다. 어제는요 기관이 외국인 창구로 주식을 사면서 외국인 선물과 개인들의 옵션을 전부 깡통내는 그런 아주 참사가 났는 그날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영업일수가 여러분 앞으로 6일 남은데 계속 기관들의 공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푸드 옵션 쪽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푸드 옵션 매도가 늘어나면은 여러분 주가를 추가적으로 더 상승시킬 거고 매도를 줄이면 지금 자리가 거의 꼭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주가가 여러분 또 참 당황스러울 겁니다. 주식은 왜 이리 올라가노 하는데 아모레 패시픽이라든지 삼성전자 우선주 오리온 네이버 KCC 고려아연 이렇게 3, 40만 원짜리 주식을 올렸습니다. 3, 40만 원짜리 주식을 올려가지고 여러분하고 가까이 먼 당신이다. 이 주식이 질이 제일 안 좋은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 종합주가지수는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한 것은 여러분 주식을 절대 팔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1년이나 6개월 동안 개인들이 많이 사는 주식이 거의 80, 90%가 마이너스고 외국인이 사는 주식이
플러스다. 그때 그 보면 개인이 많이 팔은 자리가 항상 파랗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팔지 말고 주식은 소금도 필요 없고 방부제도 필요 없는 거 안 썩으니까 끝까지 갖고 있어라. 제가 명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이 200이나 그렇지 평균 가격이 260입니다. 260이니까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려 떠봐야 265입니다. 지금 자리에 100만 원 먹으려고 뛰어들어가다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제가 매일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주식이 61일평과 21일평의 데드크로스 상태에서 주가의 상승은 원상복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수다. 지금 장이 네이버 특히 삼성전자를 요즘 동시효과에 3일 연속 동시효과에 조작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끄러우니까 정부가 조금 조작하는 그런 모양이 조금 보입니다. 뭐 나쁜 건 아니고요. 주권 시장은 원래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삼성전자 네이버 못 살 겁니다. 하이닉스 공격적으로 저는 하이닉스 5만 원은 적정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삼성전자 네이버 뭐 아모레 패시픽 이런 주식 못 사면은요. 여러분 갖고 있는 지식을 현금화하는 게 제일 명확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이 데이터를 볼 때마다 제가 가슴이 너무 무너집니다. 어제도 200억이었는데요. 200억이면 뭐 어느 가정이든지 돈 1억이 되면 가정이 휘청거립니다. 휘청거리가 아니고 중산층은 무너질 거고요. 어제도 여러분 보다시피 200억 같으면 200가정은 파탄났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볼 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다 누가 따느냐? 금융 투자가 다 따갔습니다. 다 따갔으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옵션은 여러분 막판에 빨래출처럼 뭐 5만 원이나 10만 원 재미로 하는 거죠. 여러분 전 매매를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또 이 옵션 자체가 여러분 선물의 해지용이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치가 안 맞아요. 옵션 수치가 안 맞기 때문에 해치가 안 됩니다. 이거 순사기꾼 집단이니까 여러분 옵션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다우존스의 상승 그리고 나스닥의 상승 동네 이야기죠. 동네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후진국을 착취해서 자기들이 잘 먹었어요. 미국이 지금 무역도 적자가 많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뜨는 것은 통화의 진출 찍어가지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쁜 방법인데요. 어쨌든 미국은 뭐 강대국이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도 뭐 강대국이면 우리는 그러겠습니까? 자, 일단 일본 증시도 그렇고요. 특히 상해 증시하고 미국 요즘에 뭐 미국의 저 상해와 중국과 우리 한국만 조금 그러는데 뭐 우리나라는 주식이 좋습니다만 우리 개인들 주식이 전혀 안 좋은 상태다. 글쎄요, 중국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미국 자체는 좀 딸리는 것 같아요. 딸리는데 뭐 어쨌든간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좋다고 말할 수가 없죠. 제가 볼 때는 속은 우리나라도 골맞추 터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어제 최근에 이제 코덱스 인버스 레버리지 이 두 개를 갖고 조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조작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기에 동참하지 마라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야기했죠. 우리 국내 기관은 팔고 외국인은 산다. 이거는요. 이쪽 호주머니 빼가 저쪽 호주머니 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저는 이 지금 장세가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게 눈에 보입니다. 보이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흥분하지 말고 주가의 상승 물론 저토주들의 상승 중에도 여러분 종목이 상승한다면은 현금화를 줄여가라. 지수 높아가지고 주식 사가지고 돈 먹는 경우가 없다. 61일평의 상승이 어제 다 했다. 61일평 다 했고요. 주식 자체가 코스닥도 여러분 보다시피 조금 더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550 상승폭에 하락폭에 62%까지 반등할 수 있으나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혹시 먹을 건 없었을 겁니다만은 최대한 먹을 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수가 항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심리도를 조절하는 모양 이런 게 전형적으로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를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히 여러분의 우리의 실리만 챙기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주식 시황을 하면서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주식 시황을 정확히 하려니 선물이 죽고 파생이 죽고 파생 시황을 하려니까 주식 시황이 약간 삐뚤어지고 왜 그러냐면요. 그만큼 지금 장세가 주식 차트하고 파생 차트가 틀려요. 파생 차트는 데드크로스입니다 지금. 그런데 주식 차트는 골든보예요. 미치겠어요. 이걸 분리화해서 우리 개인들을 지금 등치고 있습니다. 기관이. 절대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차분히 대응하시면서 제가 어제부터 본격적인 제가 여러분에게
6월 15일 이후에 복지부동 중에 현금화 복지부동이라고 했는데 못했을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적극적인 현금화에 동참해야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 여러분 토요일날 강좌 아시죠? 11시부터 영등포청로 5번 출구 선물 초급 중급 강좌 무료 강좌가 있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 방송에 저 시황이나 저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 제기하실 분은 방송국으로 전화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시면 제가 정당하게 여러분에게 법적인 거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뒤에서 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한 것은 끝장을 봐야 됩니다. 분명히 호박을 자르는 것을 확인하겠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저는 여러분 외에는 절대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정성전남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도 좀 손실을 확정짓자 현금을 확보하자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성손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인데요. 먼저 슈퍼개미 이드코 멘토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드코 멘토님의 관심주였던 팜스웰바이오가 어저께 3자 배정 유증 공시가 호재로 나와서 장중 6%의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자, 반면에 이지엘페어는 기관의 매도세로 상승폭이 다소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한 AS와 함께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도 말씀해 주시죠. 글쎄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드렸던 지수 정고점이죠. 2016포인트까지의 상승폭을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닥은 545포인트에 대한 저항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이 조금은 오버슈팅이 나온 부분이 있죠. 해서 역시나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수는 바운더리 안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들어오는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어제 2016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은 좀 나와주었는데 중요한 부분이 돌파를 하지 못하는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2016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돌파가 현재 구간에서는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지금 주식을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뭐 어떤 종목을 사야 돼 이런 부분들이 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은 현재 구간은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그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추천드리는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만 하셔서 매수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물량 늘리기 전략으로 해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장이다. 다만 지금 이 구간에서 막힌다라고 한다면 최대 폭은 2020포인트 부근에서의 강한 그런 저항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 트레이딩 위주로 게임을 하셔야지 이 구간에서 초보자분들 특히 장기 투자로 어떤 종목을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이 오늘 조정권에 들어온 모습이죠. 61선에 대한 저항. 사실 이렇게 61선이 막혀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모습들이 나와줘야 하면요.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와주는 게 제일 좋고 제일 애매한 것들이 캔들이 작은 어제 같은 십자형 도치의 모습인데 중요한 게 이제 어제 이제 장마감하고 셀트리온에서 최대 주주 지분 매각에 대한 내용을 취소하는 그런 공시가 나와주면서 시간에 이 셀트리온이 하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코스닥 지수 출렁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수보다는 종목이다. 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전장에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상당히 빠르게 갔습니다. 그만큼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단기 트레이딩을 지속적으로 한 상황인데
뭐 결과는 당연히 좋았겠죠. 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그제 이제 보유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그제 나왔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만은 팜스앤바이오가 최근에 추천드린 팜스앤바이오가 어제 그제 아주 강력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팜스앤바이오 좀 보시면은 이 팜스앤바이오가 추천드릴 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중수급 이상에서 눌림 공략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3D 프린터를 공략하고 급등이 나와준 이치로 단기성 트레이딩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었고, 어제 제가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슈팅이 나올 때 정고점까지 보고 자율매도하는 형식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1385원 이 부분에서 수익을 챙기는 구도로 들어갔습니다만은 다행히 그게 이제 최고점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팜스앤바이오가 어제 장 마감하고 공식 하나 나와주는 모습이었죠. 앵커님께서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된 공시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단기성으로 호재성 공시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팜스앤바이오는 상승 시에 어제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매도 관점으로 1차적으로 보셨다가 한번 출렁이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해서 역시나 이 종목도 이틀 만에 한 10% 정도 수익으로 상당히 좀 기분 좋은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다음 추천주도 대기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지엘 페어죠. 이 이지엘 페어도 어제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수급 동향에 대한 부분, 특히 기관들의 매도 동향을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13,000원 부분까지의 슈팅 기대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기관들이 제 방송을 들었는지 한 템포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급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지엘 페어의 수급 상황을 좀 보시면은 기관들이 25,000주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상승세를 꺾는 모습이 나와서 사실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이 이지엘 페어를 통해서 방송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기관 동향을 체크했었고 매수 포착도 정확하게 집어내면서 끌고 왔었던 그런 종목인데 어제 제가 기관들을 물리게 하는 게 주특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패대기 칠 땐 강력하게 기관들을 물리게 패대기를 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을 듣지 않고서야 저런 수급들이 현재 구간에서는 나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은 어이가 없는 부분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물릴까봐 좀 부분이죠. 쫄았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지엘 페어 주도 세력들이 참 겁이 좀 많은 친구들인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승시 매도 관점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거의 한 달 동안 홀딩을 하면서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으로 그런 나온 모습이었지만은 포트 교체 차원에서 상승시 매도 관점으로 보고 매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과감하게 패대기 치는 전략을 해서 12,600원권역인 이하에서는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여러분들께서 단기 투자로 어떤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단기 트레이딩으로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해서 순환매에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셔야 되는 지금 현재 그런 구간입니다. 해서 오늘은 대형주 쪽으로 LG전자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LG전자 차트를 좀 보시면은 58,000원부터 79,500원 정도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꺾이는 모습들이 지금 나와주는 상황인데 최근에 고점에서의 캔들의 모습들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고점에서부터 음봉형 캔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점부터 양봉이 오고래일만 유지가 되면서 음봉 캔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모습인데 이 음봉 캔들이 많이 나왔다는 건 뭡니까? 상승 시에는 양봉 캔들이 맞고 하락할 때는 그만큼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음봉형 캔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음봉 후에 양봉이 나올 때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기술적 흐름에서는 매수 포인트로 일단 들어오면서 공략할 만한 그런 위치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이 LG전자를 단기 트레이딩으로 공략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서 이제 매수가는 5일선 기준으로 해서 시가부터 74,000원 정도까지 밴드를 열어두시고 그 구간에서는 모아가는 전략 그리고 목표가는 짧게 보겠습니다. 75,500원에서 76,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단기 공략이니까 당연히 짧게 가야겠죠. 73,000원 정도 이탈 시 손절하는 전략으로 해서 잠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구사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은 LG전자였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